들리십니까? 마이크 들리세요? 마이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는 것 같고 막 숨소리 격하게 안 들리죠? 가끔 마이크가 너무 가까우면 가끔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서.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시작할 건데 역시 3시 방송은 앞으로 안 해야겠다. 저녁 먹고 해야겠다. 이때 하니까 너무 사람이 없는데요. 3시 방송은 네, 앞으로는 못 할 것 같은데 이러면 사람이 너무 없어서. 네, 어쨌든 돌아가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던 첫 번째 거인 그 이번에 이제 포지션 관련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거로 시작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여러분께 잘 보이게. 이거 어떻게 하더라? 보기에 있더라?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 조금 더 잠시만요. 이거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교정 살짝만 하고 시작할게요. 이거 PPT에서 빨간 줄 나오는 거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 아, 옆에 채팅을 가리네. 이 정도. 채팅 안 가리게. 자, 일단은 그 공지글을 쭉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지글을 제가 이제 띄워드리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PPT로 옮겨서 이렇게 그냥 이 화면을 키울까? PPT 써봐야 지금 저거 한 것 같으니까 요거로 할게요. 아, 이러면 또 저기를 가리는구나. 채팅을 가리는구나. 네, 다시 PPT로 돌아갈게요. 이거 채팅을 가리네.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결국 PPT로 해야겠다. 채팅을 가리는구나. 뭐야? 왜 안 켜져? 왜 이래 얘? 자, 이 정도 글씨면 PC 화면에서 저기 뭐야?
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잘 보이시죠? 이 PC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이 커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건데 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도 돼도 잘 보이시죠? 글씨 이 정도만 돼도.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변경안의 취지는요, 플러스샵에서 포지션 추가와 변경이 거의 활용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않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알바키 추가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알바키 추가는요, 그 이제 그 포지션 추가를 하지 않고 돈을 들여서 플러스샵을 써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이루수이신 분이 억지로 유격수에다 두고 키운다든지, 아니면 뭐 일루수인 분이 억지로 저기 좌익수나 우익수에 두고 키운다든지, 이런 행동들 있죠. 이런 거를 알바키 포지션 추가, 알바키 추가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이제 요 공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일단은 이 알바키 추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리그가 하다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엄청난 양의 키스톤이 모이는 상황이고요. 키스톤이 몰리는 상황이고, 그 내야수가 전체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 시점의 알크보는. 그리고 한동안 1루수가 없었는데 그 반대급부로 요즘에 1루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그 구단 운영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유격수를 2명 뽑는다든지, 아니면 중견수를 2명 뽑는다든지, 1루수 2명 뽑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바키 추가 자체를 막지는 않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남용되는 경우를 이제 막고자 하는 거예요. 막 남용되는 걸 막고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좀 이따 좀 더 설명이 되겠지만, 저희가 남용으로 보는 거는 알바키로 포지션이 세 개째 늘어나면, 그러니까 본 포지션을 제외하고 세 개째 늘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남용이라고 봅니다. 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께. 공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본 포지션에다가 포지션 2개가 더해지는 거, 이것까지는 저희가 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알바끼로 추가할 수 있다. 그 팀 사정상 아니면 선수의 사정상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네 번째 포지션이 붙는 순간부터는 이제 이거는 그 정도 남용할 거면 포지션 추가를 써라 라는 소리인 겁니다. 일단 그 알바키 추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알바키 추가를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요, 처음에 1년차 2년차 선수가 하게 되면 포출을 하고 싶어도 돈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1년차는 0.3억으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2년차가 끝나야 포출을 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그동안 그러면 이 선수는 팀적으로 만약에 뭐 리빌딩 팀이거나 그래서 팀적으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데 포지션 때문에 못 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기존의 선수를 포지션 추가를 써라라는 소리도 할 수는 있지만, 막 신인끼리 1년차 2년차 이렇게 겹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바키 추가 자체를 저희가 막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 알바키 추가는 당연히 해야죠. 이거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그 포지션이 네 번째 포지션이 추가될 때쯤 되면요, 솔직히 말하면 그쯤이 되면 이제 플러스샵으로 지르고 싶은 거 지를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모입니다. 뭐 그 타격에서 지르든 뭐를 지르든 그런 게를 지를 수 있는 돈이 모이는 시점이 될 텐데, 그 시점쯤 돼서도 이런 식으로 억지로 추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여러분, 저 혼자 떠드는 거 같기도 하니까 혹시 보시면서 뭐 그냥 약간 채팅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변경안이 도입이 됐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변경안이 도입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투수 쪽에서 포지션 변경이 더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또 이제 그것도 반영이 된 겁니다. 그것도 반영이 된 거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됐고요. 이제 일단 먼저 보면요, 2번부터 4번까지는 한꺼번에 봐도 될 것 같아. 와우, 글씨 왜 이래.
자, 이 정도 글씨 조금 줄였는데 이 정도도 보이시죠? 폰에서도? 보이시죠? 폰으로 보시는 분들? 다 PC로 보시나? 네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요. 일단 질를 수 있어야 되니까 가격을 대폭 다 줄였어요. 대폭 다 줄였는데 일단 첫 번째로 포지션 변경은 1.3억으로 줄였습니다. 네, 1.3억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포지션 추가는 0.8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훈련이라고 해서 수비 1회랑 포지션 추가를 동시에 지를 수 있는 항목을 이제 어깨랑 수비를 동시에 지르는 그 수비 집중 훈련 같이. 근데 주니어는 포추를 1년차 끝나고 그 0.5억까지 한계가 있죠. 그 유산 한계, 그 이벤트 참여로. 그거를 모아으셨다면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0.8까지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 네, 그게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포추와 수비를 동시에 지르는 1.3억짜리 항목 요게 이제 추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포지션 추가 0.8억으로 추가를 했고요. 자, 포지션 추가랑 포지션 변경의 차이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니어 돈이 0.5억까지 이벤트, 그러니까 팀 이벤트 말고 막 그런 거 있죠. 그 통원 활동, 홍보부 활동 이런 류의 이벤트, 그리고 직관 이벤트,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서는 돈이 2월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돈이 2월 되는 게 아니에요. 시니어 마지막 연차에 본인이 활동한 거에 대한 그 뭐지? 본인이 활동한 거에 대한 보상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저거를 하세요. 그 언론사나 이런 거 활동으로 돈을 버시면 됩니다. 언론사랑 홍보부만 해도 0.5억 모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수비 시스템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비 시스템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비 시스템이 총 4단계가 있어요. 4개 단계가 있는데 일단은 어깨, 두 번째 단계가 필딩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수비 범위, 네 번째 단계가 이거를 조금 순서를 바꿀게요. 수비 범위, 어깨, 아니다, 이렇게 하자. 네 번째가 포지션 적응도.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종합적으로 이제 수비 능력의 저기가 되는 건데요. 자, 어깨는요, 아시다시피 어느 포지션을 가도 공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야수 하다 보니까 외야수 하느라 어깨를 막 질러놨어요. 그러다가 내야수를 가게 됐어요. 포변을 하든 포추를 하든 내야수를 가게 됐는데 1루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어깨가 그렇게 중요한 포지션은 아니잖아요. 1루수로 간다고 해서 이 어깨가 뭐 사라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 강한 어깨 가지고 1루수로 가는 겁니다. 어깨는 어느 포지션을 가도 공용인 거고요. 다음이 필딩률인데요. 이것도 어느 포지션을 가도 공용입니다. 수비 훈련이 있죠. 플러스샵 수비 훈련이요. 필딩률과 수비 범위를 같이 올려주는 건데요. 필딩률은 어느 포지션을 가도 이게 공용이 됩니다. 그리고 수비 범위는요. 내야끼리 공용, 외야끼리 공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지호님 같은 경우에는 박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박지호가 원래 중견수였나요?
원래 중견수였나? 중견수가 추가된 건가? 원래 중견수인가? 그럼 딴 사람으로 가볼까? 오케이. 원래 중견수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우익수를 좀 많이 본 거잖아요? 태블릿이라 채팅방을 바로 못 가는구나. 오케이. 우익수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은 우익수를 더 많이 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필딩률, 그러니까 필딩률과 수비 범위는요. 수비를 지르면 이게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외야끼리 공용이잖아요? 필딩률은 어딜 가도 공용이고, 그래서 원래 중견수인 박지호 선수가 우익수를 가더라도 얘네가 문제가 없어요. 이 두 개는 그대로 그동안 내가 플러스 샵을 통해서 질러놓은 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선수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혹시 내야수 중에서 지금 보고 계신 분 빨리 채팅. 제일 빠른 분으로. 내야수 중에 보고 계신 분. 외야수는 지금 지호가 보여가지고 지호로 했고. 네, 남현웅님. 남현웅님이 원래 유격수 시작인가요? 이루수 시작인가요? 지금 유격수, 이루수 다 볼 수 있는 거로 아는데 유격수 시작이신가? 원래 시작은? 오케이. 네. 그러니까 남현웅님이 필딩률이랑 수비 범위를 높여놓은 거는요. 이걸 높여놓은 거는 원래 포지션이 유격수에 있어도 옮긴 이루수에 있어도 다 공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달리 말하면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내 외야간으로 오가는 컨버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버거330이 누구지? 조율인가? 누구시지? 아니데 조율이는 어터누였는데. 버거330이 누구시죠? 알크보딕이 어떻게 되시지? 늦었다 하지 마시고 말씀해 보시죠. 누구신지 알려주시면 그걸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또 대답이 없으시면 남현웅님으로 갈게요. 네,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오케이. 현주님도 유격수죠. 네, 유격수죠. 유격수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경우에 문제가 되면요. 유격수가 내야가 다 포화된 상태라서 외야수를 가겠다 해가지고 보통 내야수가 외야를 가면 보통은 1루수가 우익수 가는 경우가 아니고선 보통 좌익수를 가죠. 좌익수를 가게 되거나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만약에 현주님이 수비를 열심히 질렀어. 한 두세 번 질렀어. 그런데 두세 번 지르는 동안 올라간 필딩률과 수비 범위에서 필딩률은 외야로 가도 이게 공용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수비 범위가 공용이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야수들은 만약에 3번을 지르고 갔다고 볼게요. 3번을 지르고 갔다고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내야수의 경우 내야 기본 외야 패급 반대로 외야수의 경우 내야 패급 내야 기본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내 외야 컨버전을 하면요. 이게 공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야수인 박현주님이 수비를 3번 질렀다고 봅시다. 그러면 기본 플러스 3만큼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외야는 여전히 패급이기 때문에 필딩률이 플러스 3이 됐어도 외야에서 수비 범위가 아무런 향상 없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내 외야 포변이. 외야수가 1루수로 가는 거 이것도 패급입니다. 보세요. 외야수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외야수가 내야수로 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1루수로 가는 거. 1루수도 내야수잖아요. 예외는 없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생하신 분이 두 분이 있어요. 네, 그게 아닙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내외야 컨버전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한 거예요. 제가 부시뮬러를 하고 나서부터. 응? 여기 내야가 두 개구나. 오케이. 류윤이 땡큐. 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조금 예외적으로 일단은 예외 항목으로 형주를 볼게요. 형주는 포지션 변경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포지션 추가로 내야를 갔거든요. 원래 외야수였던 사람이 수비형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수비형이 왜 괜찮냐면요. 이 정도 됩니다. 수비형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기본 필딩률이 높잖아요. 기본 필딩률도 높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내야를 가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외야를 컨버전을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물론 수비형이어도 수비형이 가지는 이점을 버리는 거긴 하죠. 참고로 패급에서 기본 가려면요. 패급에서 기본 가려면 수비 4번 질러야 돼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패급에서 이 기본을 따라가려면 4번을 질러야 됩니다. 수비를. 최하 너프가 없다는 가정하에 활평 최하 너프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걸 4번 질러야 됩니다. 수비형은 한정적으로 수비형이 더 수비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좋은 정도가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비형은 내외야 컨버전을 해도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하진 않는 건 수비형이 가지는 이점을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린 거잖아요. 이걸 버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천은 안 드리는데 얘는 그래도 못 쓸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네, 맞아요. 그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돌아가서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금 앞세대에 내외야 컨버전 하신 분이 누가 있죠? 유명하신 분이 있죠. 지금은 은퇴한 빈영의 2세 윤빈 주니어. 빈영의 2세인 윤빈 주니어가 1년차 때 트리플 A에 있었는데, 네, 당연히 1루 외야도 똑같아요. 이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빡셉니다. 1년차 때 트리플 A에 뒀는데, 트리플 A에서 괜히 트리플 A 자동 컴퓨터가 괜히 외야수로 써버려서 원래 1루수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외야수 포지션이 생겼는데, 그 외야수 포지션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가지고 쓰게 됐는데요.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영이 수비를 4번 질러서 그제서 이제 기본 외야 능력치를 따라가신 거예요. 4번 질러서. 그래서 빈영이 초반에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선수 키우는 과정에서. 초반에 엄청 고생을 하고 그거를 기본에 맞추고 나서야 이제 MVP급 타자로, 그쵸, 돈을 때려 부으셨죠. 돈을 때려 부어서 그리고 나서야 MVP급 타자로 들어가는데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외야의 저거는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 할 거면 여기서 포변을 쓰라는 겁니다. 포변. 자, 포추랑 포변이 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포추가 더 싼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쵸? 포추가 더 싼 게 맞나? 포변은 기존에 있는 걸 하나를 지우고 가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포변이 비싼 거냐면요. 자, 여기서 추가로 포지션 적응도는 9개 포지션별로 있습니다. 9개 포지션별로 있어요. 그래서 알박기 키우기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일단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알박기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알박기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포지션 적응도를 억지로 늘리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한 필딩률 수비 범위 없게 얘네는요. 억지로 늘릴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수비 질러야 돼요. 근데 포지션 적응도는 하이히트 시스템상 억지로 받고 키우면 쓸 수 있어요. 억지로 받고 키우면 쓸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포지션 적응도 100%로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선수를 만들면요. 기본 포지션 100%를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100%를 받고 시작하는 거고요. 이 알박기를 해서 한 시즌을 하면요. 소위 말하는 코너 수비는요. 한 시즌만으로 100%가 완성이 돼요. 반면에 센터 수비 한 시즌 박으면 70% 정도 완성이 됩니다. 알박기를 했다 쳤을 때. 제가 알박기를 절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닌 게 지금 알박기를 할 거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할 거면. 알박기를 했을 때 코너 수비를 가면요. 한 시즌 박아놓으면 100%가 돼요. 근데 센터 수비는 한 시즌 박아놓으면 70%밖에 안 올라요. 여기서 말하는 센터 수비는 중견수, 키스톤, 포수입니다. 근데 물론 포수는 전에 그 공지를 해서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기면 저희가 지워버립니다. 그게 오류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하이히트 시스템에 오류를 만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지워버려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포수는 무조건 포지션 변경으로 가셔야 돼요. 추가도 안 됩니다. 어쨌든 코너 수비 1루수, 3루수, 좌익수, 우익수 얘네는요. 한 시즌 그냥 거기 계속 박아놓으면 100%가 바로 완성이 돼요. 근데 키스톤과 중견수는 거기 박아놓으면 한 시즌 박아놓으면 70%까지 완성이 돼요. 다시 말하면 두 시즌 박아놓으면 100%가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포지션 변경은요. 변경이 아니라 추가는요. 추가한 포지션에 적응도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추로 뭐를 했다 하면요. 어디든 안 가리고 80%를 적용을 해줘요. 포추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남현웅님이 유격수시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분이. 남현웅님이 유격수신데 내가 팀 사정상 유격수를 못 봐서 유격수에 뭐 좋은 선수가 있어서 못 보는 상황이라 3루수를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3루수 포추를 했습니다. 그러면 3루수의 포지션 80%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새 듀얼 포지션으로 시작할 수 있죠. 부포지션을 두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종합적인 거는 듀얼 포지션을 안 쓰는 게 좋긴 좋은데 이건 이제 팀 사정에 따라서 바꿔가기가 좋게 만들어 드린다 이 소리예요. 듀얼 포지션을 쓰는 경우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이제 포추를 쓰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남현웅님이 예를 들어서 유격수이신데 팀 사정상 유격수를 못 써서 3루수를 포추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요 포추의 경우는요 근데 남현웅님은 생각해보니까 저기구나. 수비형이시구나. 그럼 지호야 너로 예시를 들게. 지호 보고 있죠? 자 박지호 선수로 보면요 그러니까 처음 딱 만들었다 쳤을 때 어깨 기본 필딩률 기본 수비 범위 기본 내야 패급 외야 기본 그리고 적응도는 중견수에만 100% 나머지 빵 으로 처음에 만들어졌겠죠?
지효야, 너 수비 몇 번 질렀어, 총? 확인해 볼 거면 오래 걸리니까 그냥 3번 질렀다고 할게. 예를 들어서 3번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요, 수비를 3번을 질렀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야, 왜 자꾸 플러스가 안 되고 는으로 떠? 시프트가 왜 적용이 안 돼?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어깨는 한 번 질렀다 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집 2회, 수비 2회, 1회. 그러면 수집이면 어깨 2번인 거니까 요렇게. 요렇게라고 봅시다. 요 상태에서 포출을 하는 경우를 일단 먼저 예시를 들게요. 요 상태에서 알박기부터 예시를 들게요. 알박기로 지금 실제로 지효가 알박기로 우익수가 추가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알박기로 우익수를 한 시즌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퍼센트 어디 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박기를 한 시즌 했다고 하면. 자, 요게 알박기의 케이스고요. 두 번째로 포추의 케이스를 볼게요. 이 상태에서 포추로 돈을 주고 우익수를 추가했어요. 그러면 이게 알박기 하는 동안에 손해보는 거 없이 바로 요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알박기 손해보는 거 없이 바로 요렇게 다음 시즌에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포추로 만약에 보통 외야수가 포추를 내야에 한다 치면 1루수를 하니까 1루를 했다 칩시다. 요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필딩률도 3이나 올랐고 등급이 1루수 적응도도 80%나 있어요. 문제는 이것 때문에 내야를 갔을 때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1루수를 갔을 때 기본적으로 필딩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에러수는 적을 수 있어요. 에러수는 필딩률을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에러수가 적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비라는 게. 제가 예전에 수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였지? 최영우가 1 에러인 거랑 이용주가 3 에러인 거랑 누가 더 수비 잘했냐라고 하면 최영우가 에러 하나밖에 없으니까 최영우가 잘했네라고 못한다고 했잖아요. 최영우는 그냥 아예 도전조차 안 하는 그거를 이용주는 달려가서 도전을 했다가 거기서 에러가 뜰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겁니다. 에러 자체는 안 뜰 수 있어요. 적게 뜰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루수를 맡기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맡기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구단주분이 키움에 그만두셨구나. 생각해보니까 넘겨주셨구나. 이제 평선수시지. 죄송. 네, 그냥 키움으로 예시를 들면요. 키움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만두셨는데 자꾸 족쇄를 묶어놓으려고 했네. 네, 김재현 선수가 원래 외야수로 만들었는데 1루수를 보고 있잖아요. 사실 거기서 보이는 수치가 어떨진 모르겠는데, 그쵸? 본 포지션이 중견수인데 1루수를 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자, 근데 네, 필딩률이 그러니까 필딩률 자체는 수비를 질러놨으면 이 기본 요거는 안고 가니까 필딩률은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필딩률로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이 안 좋은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알크보에서 지금 보여주는 수비 지표상으로는 수비 범위를 볼 수 있는 지표는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수비 범위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없는 건 사실인데, 눈에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은 되게 썩어 들어간 수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다는 거예요. 뭐 또 단적인 예로 이대호가 3루 볼 때 에러수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이대호 3루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잖아요. 그 옆에 박기혁이 엄청난 수비 범위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쵸?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수비 변경을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1루수로 수비 변경을 썼다고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이거를 조정해줍니다. 수비 변경은. 이거를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내외야 컨버전을 할 거면 수비 변경을 어지간하면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한편 강추까진 못했던 게 수비 변경이 3억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가격이. 그래가지고 요거를 되도록이면 요렇게 하세요. 근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라고 했던 게 수비 변경이 3억이었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1.3억까지 낮춰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수비 변경이, 그러니까 포지션 변경이 포지션 추가보다 비싼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그 3억이 된 이유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수비 변경과 그러니까 포지션 변경과 포지션 추가, 그리고 알바키 추가, 요 세 가지랑 이 수비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해가 다들 되셨나요? 보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네, 요 시스템을 다시 잘 기억해 두시고, 이건 안 지울게요.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요 당서 조항이 붙었어요. 1.3억으로 내려가면서 한 번 포변을 쓰면 5시간 동안 신청 시 기각 처리됨. 그러니까 5시간 동안 못 쓰게 한다는 소리예요. 한 번 신청을 하면. 이게 왜 있냐면요, 이게 바로 포변이 3억으로 올라간 이유입니다. 이게 포변이 옛날에 물가가 지금처럼 세지 않을 때, 옛날에 알크버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3억 연봉이 없던 시절. 그러니까 2억 받으면 지금의 막 예전에 그 소원님 6억이나 지유님 6억 보고 우와 하는 것처럼을 반응을 2억 받으면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가가 그렇게 안 쓸 때.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파워랑 컨택이 1억이었어요. 1.3억이 아니라. 이게 물가가 워낙 오르면서 이게 플러스 샵도 그 밸런스 조정하면서 올라갔던 거거든요. 물가가 오르니까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건데, 어쨌든 그 당시에 1억이었던 이 시절에 포변도 1억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포변도 똑같이 1억이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게 3억으로 팍 하고 올라간 이유가, 어떤 모 선수께서 포변을 한 지 3시즌 만에 또 포변을 해가지고 리그를 파괴한 적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선수가 리그를 파괴한 게 아니라 그 선수가 소속된 팀이 리그를 파괴하는데 일조를 한 게 있어요. 그 선수가 포지션 변경을 하고 두 번째로 갔던 포지션이 포수였거든요. 근데 리그에서 또 다른 포수를 가지기 위해서 본인이 우익수로 포변을 하고 포수를 사왔어요. 근데 이 포수가 그 당시에 좀 되게 센 포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키움이 지금 포수 4명 모아놨잖아요. 파세님을 포변으로 우익수 달아놓고 저를 산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조금 근데 이 상황이 지금보다 더 포수가 기근이던 시절이었어요. 지금보다 더. 현 알크보보다 포수가 기근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래서 이 팀이 딴 팀이 포수다운 포수를 못 갖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포수 독점으로 우승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승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그 당시 운영진이,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그 전 운영진 시절이에요. 그 당시 운영진이 뮤나햄도 없던 시절, 성민이 형도 운영진 안 하던 시절, 그 당시 운영진이 와, 이런 식으로 리그를 파괴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해서 포변을 3억으로 올려버린 겁니다. 진짜 신중하게 써라고.
포변 쓸 거면 진짜 신중하게 쓰세요 라는 말로 3억을 올려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3억이 너무 세가지고 아무도 안 지르는 거야. 이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3억이 되고 나서 제가 알기로 포변으로 3억 주고 포변을 쓴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다현홍밖에 없어요. 호야홍의 그 시니어 캐릭터 다현, 그 포수 만들 때. 더 있긴 있나요? 삼루를 그분이 또 했어요. 말년에 3억을 주고 결국에? 그건 몰랐네. 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3억으로 팍 하고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니까 아무도 안 쓰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알박기를 막진 않지만 제가 내외야 컨버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내외야 컨버전을 억지로 바꿔 하니까, 이러면 이거는 리그 밸런스가 파괴가 된다. 네. 이거는 리그 밸런스가 너무 파괴가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려서 1.3억으로 팍 하고 줄였습니다. 금액을. 대신에 아까 같은 그런 악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악용을 막기 위해서 한 번 지르면 5시즌 동안 하지 말라고 해놓은 거예요. 한 번 지르면.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좀 신중하게 해라. 한 번 하면 앞으로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라 라는 생각으로 팀 사정에 따라 한 번 할 수 있는데 좀 신중하게 해라 라는 의미로 5시즌 동안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2번, 3번 항목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장치라든지 왜 가격이 이렇게 잡혔는지.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아이고, 슬라이드를 복사하려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포지션 변경의 정확한 기준점을 위한 추가 설명인데요. 기본적으로 선수 등록 포지션을 포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자, 알크보의 대표적인 다 포지션 선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형주 선수랑 임승욱 선수가 있거든요. 자, 이형주 선수는요. 중견수로 시작해서 우익수가 추가가 되고, 우익수는 알박기 추가고요. 그리고 1루수는 포추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2루수가 포추로 추가가 됐고요. 1루수가 이후에 알박기로 추가가 됐습니다. 자, 임승욱 선수는요. 2루수로 시작해서요. 3루수, 좌익수, 1루수 다 알박기입니다. 임승욱 선수는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시를 두고 시작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선수 등록 포지션을 포변으로 바꾸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 경우에 임승욱 선수는 2루수밖에 안 돼요. 포변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3루수, 좌익수, 1루수를 가지고는 포변을 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영주 선수는요. 일단 중견수만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알박기로 추가된 포지션은 바꾸는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풀샷 포추는 대상이 가능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임승욱 선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2루수만 되고 3, 좌, 1루수로는 포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변으로 포수를 만들다 쳤을 때 2루수만 지울 수 있어요. 다른 포지션을 지워서 포수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영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포수를 만들고 싶으면 중견수나 포추가 한 2루수 지우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선수 등록 시 부포지션을 쓰는 경우 두 포지션 모두 포변이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 당시에는 이제 이영주 선수랑 임승욱 선수가 있던 시절에는 부포지션의 개념이 없었는데,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 경우에는 1루수, 3루수 다 바꿀 수 있어요. 포변으로. 이 경우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포변으로 바꿀 수 있는 대상 이제 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갑자기 채팅창이 조용해졌어. 이해가 되신 건가? 뭔가 반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6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 이 투수라서 이건 조금 있다고 하고요. 7번 먼저 할게요. 투수는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에. 자,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메모장 거쳤다가 이렇게 되면 자, 알박기를 과도하게 남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패치인데요.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포지션 추가 없이 인정되는 포지션은 3개입니다. 3개. 알박기 추가로 인정되는 포지션의 개수가 넘어갈 시 포지션 적응도가 가장 낮은 포지션부터 포지션 적응도 동률이 있을 때 최소 포지션을 강제로 0을 만들 거예요. 그 시즌이 끝나고 나서. 근데 이거는 막 없애진 않을 거고요. 시뮬러가 이제 구단주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임승욱 선수 이번 시즌 끝나고 좌익수 저거 없앨 겁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나서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포지션 추가 플러스 샵을 쓸 경우에는 그만큼 인정되는 포지션의 숫자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어차피 해당 사항이 몇 명 없어서 죄송, 본명 노출 죄송. 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주랑 승욱 이 둘로 예시를 들 건데요. 자, 승욱 미리 말씀을 드리면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적용이 되진 않아요. 자, 이영주 선수의 케이스는요. 포지션 추가로 2루수가 추가가 됐잖아요. 똑같이 포지션이 4개거든요. 두 선수가. 근데 여기에 포지션 추가가 하나가 껴있기 때문에요. 이 선수는 4가지 포지션이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포지션 추가 없이 3개까지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포지션 추가를 하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4개까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영주 선수. 반면 임수국 선수를 볼게요. 임수국 선수는 포지션 추가를 이용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으로 한 이 1루수를 알박기로 늘린 이 시즌이 끝나고 나서 뭐 좌익수가 가장 낮은지 1루수가 가장 낮은지 확인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 좌익수 지울게요 혹은 1루수 지울게요 하고 공지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좌익수가 제일 낮아요. 맞아요. 뭘 지울 수 있는지는 선수가 선택할 수 없어요. 혹은 구단주가 선택할 수 없어요. 가장 이 조건대로 적응도가 가장 낮거나 혹은 최소 출전 포지션으로 지워집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째 포지션부터는 어지간하면 추가 쓰라 이 소리입니다. 포지션 추가 0.8억까지 낮춰드렸잖아요. 솔직히 0.8억 정도면 쓰시죠. 네, 그 정도만 쓰세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투수의 포변을 말씀을 드릴게요. 투수도 똑같이 이제 1.3억입니다. 포변이. 이게 조금 중요하다면 중요한 건데요. 오케이. 자. 뭐야. 딴 게 복사가 됐네. 와우. 투수 설명 되게 기네. 글씨 좀 줄여야겠는데.
자, 굉장히 기네. 포추도 시즌당 한 개씩. 네, 맞아요. 2개 동시에 못해요. 포추도 동시에 못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투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신유형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구유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해서 신유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신유형은 그 개투와 선발로 포지션을 2개로 했잖아요. 그 마무리랑 개투의 그 차이가 사실상 없게끔 리그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정확하게는요. 개투를 폐지한 건데 마무리가 개투의 이름을 이어간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를 기준으로 과거 이제 선발 개투 마무리 3분화 되던 이 시절 있죠. 이 시절에 개투를 폐지한 거예요. 개투를 폐지한 건데 이름을 마무리를 개투로 바꾼 겁니다.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어쨌든 그래서 선발과 개투, 개투와 선발을 오가는 포지션 변경이 있는데요. 이거는 리그에서 기용된 것과 무관하게 선수 등록이 기준입니다. 왜 선수 등록이 기준이냐? 리그 기용된 거랑 무관하게 선수 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활평을 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유형 개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개투와 그 선발 포지션을 확실히 분리하면서 만들어진 룰인데 개투가 체력을 한계치까지 찍는 게 있어요. 4번까지를 지를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체력을 4번까지. 그러니까 이제 완급 조절 쓰면 완급 조절 하나는 체력 2번 쓴 거로 인정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4번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5번째부터는 기각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한계치까지 찍으면요. 선발 로테이션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현재도요. 뭐 헤이즈 선수라든지 그 지금은 은퇴했지만 장규리 선수라든지 역시 은퇴했지만 강혜원 선수라든지 다 마무리나 개투로 시작했는데 체력 4번 정도만 지르고 선발을 가잖아요. 뭐 류성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선발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보통 지금 류성우 선수를 쓰는 팀들이 개투로서 더 원하니까. 근데 그쵸, 지호님도 있고요. 이런 선수들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 한 4번 지르면요 선발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신유형 선수도요 체력을 안 지르고 스탯 위주로만 키우면요 그 알크보에서 사랑받는 100이닝 먹는 롱릴리프 있죠. 이런 거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초반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체력을 안 찍은 개투가 선발에 있으면요. 한 4이닝 정도 맞고 내려가고 그런 식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신인 선발이 마무리를 가면요. 블론쇼를 합니다. 그 1이닝을 체계적으로 막을 스탯이 안 되기 때문에요. 신인은 체력만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가 어릴 때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근데 선수가 나이 먹고 한 27, 8 되고 풀샵을 어느 정도 지를 만큼 질렀고 이러면 포변 없이 움직여도 돼요. 개투가 개투가 선발 가도 되고요. 선발이 마무리 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지를 만큼 질렀으면. 근데 선발이 마무리를 가면 롱릴리프는 뭐라고 안 하는데 마무리를 가면 이 남아도는 체력이 낭비가 된다는 거고요. 또 이제 개투가 선발로 가면 4이닝까지는 진짜 갓케인데 5이닝째부터 이제 터진다 이 소리죠. 막 옛날에 그런 선수 있었죠. 한 4이닝까지는 진짜 최고로 잘 막는 선발인데 5이닝, 6이닝째부터 털리기 시작해요. 뭐 SK에 있던 고든이라든지 그런 선수들 간간히 있거든요. 체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5이닝째 되면 정말 어린 시절의 김광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마스자카 MLB 시절도 있고 네 김원중도 있고 그래서 김원중은 오히려 마무리 같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겁니다. 반대로 막 배영수 같은 투수들이 있죠. 1, 2이닝에 엄청 쳐맞아요. 근데 그 쳐맞은 그 상태로 6이닝을 끌고 가서 결론적으로는 선발로서 굉장히 잘해요. 좀 슬로우 스타터 기질 있는 선발 투수들 있죠. 뭐 노경은 선수라든지 두산 시절에
두산 시절에 노경은 선수도 2이닝 때 좀 맞고 그때 1, 2점 내주고 그 상태로 6이닝, 7이닝까지 가가지고 퀄리티 스타트를 결국 합니다.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배영수, 노경은 이런 선수들. 네네네네. 그런 선수들. 그런 선수가 마무리를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 1이닝 털리는 그때 불론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거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차이를 뒀는데, 그러면 신유영 개투가 4번으로 제한이 됐는데, 그럼 선발한테도 그만큼의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으신데, 있어요. 그 페널티가 뭐냐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편 기준. 활평 기준이요. 개투가 더 프리해요. 활평으로 이거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활평으로 좋은 선수 끝까지 좋게 만들어주면 리그가 파괴되기 때문에 엄청 좋은 선수는 활평으로 킵이 되기 시작한다. 이 선수들은 아무리 잘해도 활평 버프는 안 받고 그냥 저거 스타 레이팅으로 준다. 라고 하는 선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시면 61홈런 친 누리나레나 이남윤이 거기서 활평 최상이라고 또 스탯을 버프 받는다 생각해보세요. 큰일 나겠죠? 그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큰일 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평 킵이란 게 있는데 이 킵 기준이요. 선발이 더 하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발이 더 킵 기준에 도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반면에 개투가 선발에 비해서 킵 기준까지 가는데 더 걸린다는 거예요. 이걸로 개투에게 이득을 드리는 거예요. 요걸로 개투에 이득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게 되게 커요. 여러분 이거는 체력을 4번 지를 수 있다, 못 지른다, 4번 이상 지른다 이것만큼 이제 막 저기 눈에 띄는 게 아니어서 그런데 이거 되게 큽니다. 이게 되게 커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선발과 개투라. 근데 이거를 바꾸잖아요. 포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선발에서 개투로 바꿨다. 그러면 그 개투로 바꾼 그 다음 시즌부터는 이 사람은 킵 기준이 개투로 들어가요. 반면에 개투를 볼게요. 개투가 선발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 다음 시즌부터 킵 기준은 선발로 봐줄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반면에 신유영 개투인 선수가 선발로 옮겼다. 그러면 개투로 보다가 선발로 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대신에 이 사람은 체력을 지를 수 있는 한도가 더 늘어나요. 4번 질렀으면 이제 5번째 지를 수 있어요. 반면에 포변 안 하고 선발로 뛰면 내 킵 기준 개투로 들어가요. 이거 1번 보세요. 1번. 투수는 리그에서 기용될 것과 무관하게 무조건 선수 등록이 기준이에요. 무조건. 왜 그러냐면요. 이게 개투가 선발로 갔다고 선발 기준으로 킵을 주면요. 개투가 체력을 4번밖에 못 지르는 이 손해를 커버 쳐줄 수가 없어요. 이 손해를 커버 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수는요. 무조건 리그에서 기용된 것과 무관하게 선수 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플러스샵에서는 기용된 게 기준입니다. 플러스샵에서는 기용된 게 기준인데 왜냐면 그건 성적 때문에 그래요. 성적 허들 때문에 그런 건데 활평에서 주고받은 버프나 너프를 받는 그거는요. 무조건 선수 등록을 기준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럼 개투로 등록하고 계속 선발로 뛰면 되는 거 아님?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나이 먹으면 티가 나요. 전성기 땐 티가 안 나는데요. 32세 넘어가잖아요. 32세, 3세?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체력 4번밖에 못 지는 게 티가 나기 시작해요. 그겁니다. 전성기 때 확 땡길 거면요. 개투로 그냥 선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발 투수는
그러니까 투수들은 잘 키워놓으면 37 먹고도 사이언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징 커브가 크지 않다고. 그게 그겁니다. 근데 체력 한 번밖에 안 질렀는데 그건 선발이면 조금 적기는 해요. 선발이라고 해도 아무리. 근데 어쨌든 이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기준으로 볼게요. 자, 선발 투수가 개투로 가면요. 그 선발과 개투 간의 체력 차이 있죠. 선발이 개투로 갈 때예요. 그만큼을 깔 거예요. 그만큼을 깝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선발이면 4번 이상을 체력을 지를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만약에 5번 질렀잖아요. 그러면 4번 지른 거로 처리하고 5번째 지른 체력도 깝니다. 그냥 이거를 이제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좋게 그 프야메식 오버롤로 표현을 하면요. 프야메에서 선발 투수들은 한 체력이 80 정도 되고 개투들은 40 정도 되거든요. 40 정도? 그 40만큼 깔 겁니다. 40만큼 까는 건데요. 선발이 체력을 4번을 넘게 질렀으면요. 40 플러스 체력 지른 것만큼 깝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로 더 깐 거는 그만큼 피안타, 피장타, 제구, 삼진에 이득을 줘요. 그만큼 분배를 해드릴 거예요. 그거는 근데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분배를 해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 40을 깐 만큼 이 40을 프리아메 스탯으로 보면요, 9위, 제구, 변화구 여기에다가 40을 뿌려주는 겁니다. 반면에 개투가 선발로 가게 되면요, 그 40만큼의 체력을 높여줘요. 대신에 9위, 제구, 변화구 이거를 40 정도를 까는 겁니다. 나눠서 분배해서. 시베리아가 뭐였지? 프야메 없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그건 좀 까먹었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유학보다 교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교정인데 교정이 조금 빡세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야메 시절에 프야메 하시던 분들은.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정이 좀 빡세게 들어가고 대신에 어떤 교정을 하는지가 확실히 나옵니다. 프야메 교정은 좀 랜덤이었잖아요. 나는 제구를 높이고 싶은데 제구는 안 올라가고 이상한 구위가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건 없고 눈에 보이게 내가 올리고 싶은 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 신유형 기준으로 하는 그 투수의 포변이 이해가 되셨나요? 투수 포변들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타자이신 분들 이제 안 보고 계신다. 투수이신 분들만 열심히 보고 계신다, 느낌이. 그래서 전성기일 때는 막 그 선수 잘 키워놓고 활평도 잘 받고 그 풀샵도 잘 지르고 나이도 전성기다 이럴 때는 포변 없이 뭐 개투가 선발 가도 되고 선발이 개투 가도 되고 그 마무리 가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포변이 필요하다는 게 그겁니다. 에이징 커브가 올 때 또 포지션이 바뀌면 그 바뀐 포지션인 게 티가 나요. 포지션 변경을 안 해놨으면. 그런 거라서. 그리고 그 아까 말한 이 포지션 5시즌간 쓰면 기각 처리됨 이거 있죠. 이게 사실 또 다른 의미가 이 투수들 때문입니다. 개투로 만들어서 활평 최대한 다 끌어받은 다음에 전성기 딱 3년만 개투로 그 포변으로 선발 뛰고
포변에서 다시 개투 가가지고 또 개투 갓캐. 이런 거 할까봐 5년이라는 걸 좀 막아놓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또 투수 때문에 막아놓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진짜 그 선수 초반에 개투로 갓캐, 선수 중반에 선발로 갓캐, 선수 말년에 다시 개투로 갓캐. 이렇게 그 1, 2년 차 빼고 내내 갓캐로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5년이란 제한을 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투수 포변이 자 15% 받으신 분은 많게라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기만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투수 포변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투수 포변이 의미가 왜 있는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포변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설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혹시 포변에 대해서 더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잠시 질문 시간 가지고 이제 다 같이 만드는 알크부 어워즈 순서로 넘어갈게요. 혹시 중간에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나 선수 키우는데 어떤 게 필요해가지고 물어보고 싶은 거라든지 있으면 다 얘기해 주세요.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없으신가? 아이고.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요. 어, 한 5분 정도만 쉬고 저 차 좀 한 잔 더 내리고 막 5분 정도만 쉬고 다 같이 만드는 알쿠브 어워즈로 넘어갈게요.